30분으로 듣는 승정원 일기.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은 바로 조선왕조 288년에 숨겨진 권력 일기, 승정원 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규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것, 윗사람이 말해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과 아닙니다. 진짜 규칙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은 절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는 공식 기록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기록 속에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바로 그 숨겨진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 유네스코가 공식으로 인정한 인류의 보물, 총 243책, 2억 250만 자, 조선왕조 28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권력의 심장부 일지. 이것이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권력 생존 매뉴얼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누군가의 목을 날렸는지, 신하의 붓끝 하나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그리고 기록하는 자가 어떻게 기록되는 자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그리고 기록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손에 쥐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조선, 1392년에 건국된 이 나라는 겉으로 보면 유교 이념으로 운영되는 질서, 정연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장이 어디입니까? 대기업 임원 자리, 정치판, 스타트업 생태계,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하고 더 냉혹한 곳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왕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왕 한 명을 둘러싸고 수백 명의 신하들이 매일매일 생존 게임을 벌입니다. 오늘 총애를 받는 자가 내일 유배를 가고 오늘 유배를 간 자의 가문이 10년 뒤에 권력의 정점에 서기도 합니다. 이게 조선 궁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승정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서실이 아닙니다. 왕의 모든 말을 받아 적고 왕의 모든 명령을 전달하고 왕과 신하 사이의 모든 소통을 중개하는 기관입니다. 현대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자 청와대 상황실이자 국가기록원을 동시에 겸하는 초강력 기관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왕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왕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왕이 더 강하다고요? 잠깐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오늘 신하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저자를 당장 유배 보내라. 그런데 승지가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살짝 뉘앙스를 바꿉니다. 강도를 조금 낮춥니다. 아니면 반대로 왕이 별로 심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엄중한 어조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기록된 대로 남습니다.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진실이 됩니다. 이게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한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권력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입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록하는 자가 곧 권력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진실을 288년 동안 증명해온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영의정도 아닙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승지입니다. 승지,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던 정삼품 관직,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승진은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영의정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쪽 당파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저쪽 당파에서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위로는 왕이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관료들이 있고 옆으로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궁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붓을 듭니다. 그리고 씁니다. 왕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떤 신하를 만났는지,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왕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는지, 심지어 왕이 오늘 밥을 몇 그릇 먹었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288년 동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역사 기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명실록입니다. 명나라 276년의 역사를 담은 방대한 기록.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그보다 더 깁니다. 더 상세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합니다. 왜 더 솔직할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왕이 죽은 뒤에 편찬됩니다. 즉, 후대 사람들이 정리하고 편집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미화될 수 있습니다.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는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오늘 신하에게 화를 냈다면 그 화를 낸 사실 자체가 기록됩니다. 왕이 오늘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그 잘못된 판단이 기록됩니다. 왕이 오늘 신하의 말에 설득당했다면 그 설득의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날 것의 기록, 편집되지 않은 권력의 민낯.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자신의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진짜 성격, 진짜 의도, 진짜 능력,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혼자 있을 때의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자신의 민낯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광해군을 보겠습니다. 광해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왕 중 한 명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폭군으로 기록됩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잔인한 왕. 그것이 공식 역사의 광해군입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광해군은 조금 다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의 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폐허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일본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광해군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경연에 참석합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합니다. 군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외교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이 사람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CEO였습니다. 사방이 적이고 자원은 없고 시간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를 몰아낸 사람들이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인조 반정. 1623년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건. 이 사건 이후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광해군의 현실주의 외교는 사대주의를 저버린 배신으로 기록됐습니다. 광해군의 형제 숙청은 폐륜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는 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그날의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승자의 편집이 완전히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록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해군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명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후금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당시 지배층의 이념과 충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현대 기업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CEO가 사업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원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왜 바꾸느냐? 결국 CEO는 쿠데타를 당해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 CEO가 들어와서 전임 CEO를 무능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조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가 씁니다. 하지만 날것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자가 강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숙종, 조선 19대 왕, 재위기간 1674년부터 1720년까지 무려 46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숙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게임의 달인. 여러분, 환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국은 왕이 갑자기 집권 세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숙종은 재위 기간 동안 무려 3번의 대규모 환국을 단행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현대 언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A팀을 총회하다가 갑자기 A팀 전체를 해고하고 B팀을 등용합니다. 몇 년 뒤 이번에는 B팀을 전부 내보내고 다시 A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다시 B팀을 등용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종은 의도적으로 세력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반대편을 키웁니다. 반대편이 너무 강해지면 다시 원래 편을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이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국이 일어나기 전날 밤 승정원의 기록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왕이 특정 신하를 갑자기 자주 부릅니다. 평소와 다른 인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특정 관직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것이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권력은 항상 예고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바로 그 신호들의 기록집입니다. 숙종시대의 승정원 일기를 읽으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총회를 받던 신하가 내일 역적으로 몰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각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누구는 재빨리 줄을 바꾸고 누구는 침묵하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장희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장희빈,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온 그 인물. 하지만 드라마의 장희빈과 승정원 일기 속의 장희빈은 조금 다릅니다. 드라마에서 장희빈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왕을 홀리고 권력을 탐하는 악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장희빈입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가 기록한 당시 조선의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희빈은 남인 세력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싸움은 단순한 후궁 간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의 생사를 건 투쟁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 남인이 집권합니다.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면 서인이 집권합니다. 두 여인의 운명은 그 자체로 조선 정치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용했습니다. 장희빈을 총애할 때는 남인을 키웁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때는 서인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반대편을 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두 여인은 정치적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도 결국은 정치 게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던 날의 기록, 인현왕후가 병들어 죽어가던 날의 기록, 그 모든 것이 담담하게 그러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민낯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오직 권력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왕비의 자리에 올라도 권력 게임에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집니다. 이 진실을 승정원 일기는 288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조, 조선 22대 왕,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정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자신을 기록한 왕, 정조는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기록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면 정조는 거꾸로 자신이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문집을 남겼고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그 사도세자. 정조는 11살 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론 세력은 정조를 왕위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노론이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조가 살아남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자신을 지지하는지, 누가 자신을 위협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하는 날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폭발적인 선언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전포고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통해 적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파악하고 있었고 권력을 잡는 순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정조의 재위 기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만날 때 항상 메모를 합니다. 신하가 한 말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하가 말을 바꾸면 꺼냅니다. 당신이 언제 이런 말을 했지요? 이것이 정조의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조는 회의록 기반 경영을 한 CEO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록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기록으로 신하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론의 강고한 저항 속에서도 정조는 규장각을 만들고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탕평책을 추진했습니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기록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49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정조가 죽기 직전 몇 달간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과정, 의관들의 처방이 바뀌는 과정, 특정 신하들이 왕의 처소에 자주 출입하는 기록, 그리고 왕의 마지막 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정조의 죽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자연사인가, 독살인가? 그리고 그 논쟁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승정원 일기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이 논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습니다.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나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록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살아있게 한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 기록입니다. 특히 경연 기록이 그렇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공부 모임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최전선입니다. 신하가 경전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왕의 정책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왕은 다른 구절을 인용해서 반박합니다. 신하는 또 다른 근거를 댑니다. 이것이 경연의 실제 모습입니다.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연은 이사회 회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토론이지만 실제로는 경영 방침을 놓고 CEO와 이사들이 벌이는 파워게임입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이 게임의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영조의 경연 기록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52년,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정통성 콤플렉스와 싸운 왕.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것은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천한 어머니를 둔 왕자가 왕이 됐다는 사실은 영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약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조를 무시하거나 압박할 때 이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암시합니다. 경전의 특정 구절을 읽으면서 천한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영조는 이것을 알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을 자르면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신분을 뛰어넘는 학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왕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경연에서 신하들과 벌이는 치열한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영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사도세자 이야기를 승정원 일기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한중록을 통해서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회고록, 하지만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의 관점에서 쓰인 것입니다. 즉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다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일부는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던 날,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세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신하들은 이후 정치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현실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는 그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양심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은 당장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시간을 초월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승정원 일기를 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과 신하들의 정치적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생생한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의 기록, 홍수가 났을 때의 기록, 전염병이 돌았을 때의 기록,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기록,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기록. 어떤 왕은 즉시 구호 조치를 명령합니다. 어떤 왕은 경연을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떤 왕은 자신의 수라상을 줄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들이 왜 중요할까요? 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행사나 의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승정원 일기는 288년 동안의 리더십 사례 연구집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성공하고 어떤 리더십이 실패하는지, 어떤 결정이 나라를 살리고 어떤 결정이 나라를 망치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아플 때의 기록입니다. 왕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프면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왕이 아프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아파서 결정을 못 내리면 나라의 모든 행정이 멈춥니다. 그래서 승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왕이 아플 때 누가 왕 곁에 있는지, 왕에게 어떤 말이 전달되는지, 왕의 명령이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되는지, 이 모든 것이 승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조 말년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조가 노쇠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이 왕의 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한 말을 다르게 전달하거나 왕의 뜻을 확대 해석하거나 심지어 왕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너무 늙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승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기록하는 자가 왕보다 강해집니다. 왕이 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이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을 쓴 사람이 사실상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의 가장 어두운 면입니다. 기록이 진실을 보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을 때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기록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대의 뉴스를 읽을 때도, 회사의 보고서를 읽을 때도, 누군가의 SNS를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기록의 연속성입니다. 승정원 일기가 28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승정원에는 항상 여러 명의 승지가 있었습니다.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6명의 승지가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서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주서가 실제로 일기를 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기록은 계속됩니다. 전쟁이 나도 기록은 계속됩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는 기록이 불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승정원 일기는 1623년 이후의 것들입니다. 그 이전 기록은 전란으로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이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것이 시스템화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현대 조직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직의 지식과 경험은 개인에게 저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핵심 인재가 회사를 떠나도 그 사람의 지식이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288년 동안 어떻게 지식을 축적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하라.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이제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록 속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감정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쓰는 기록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록 속에서 우리는 가끔 승지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릴 때 기록의 문체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신하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때 기록이 평소보다 더 자세해집니다.
마치 기록하는 사람이 이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남기고 싶다는 듯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냉정하게 기록하려 해도 인간의 감정은 어딘가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흔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왕의 죽음을 기록할 때가 그렇습니다. 왕이 승하하는 순간의 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보다 더 상세하고 더 신중하고 어딘가 더 무겁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글 속에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를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인문학적 텍스트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기록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가면서 느낀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 억울하게 몰려날 때의 분노, 자신의 소신을 지키다 죽어가는 사람의 비장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는 승지의 무거운 책임감. 승정원 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 박동 기록입니다. 288년 동안의 심장 박동.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불규칙할 때도 있고 거의 멈출 것 같을 때도 있었던 그 심장 박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현대사회에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승정원이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모든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모든 소통을 중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승정원은 정보의 허브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빅데이터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구글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강력한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승정원이 현대에 부활하면 그것은 빅테크 기업이 됩니다. 왕의 말을 기록하던 승지들이 현대에 부활하면 그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됩니다. 승정원 일기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진실을. 그리고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정보를 축적합니다. 기록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가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제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기록의 훼손과 복원 이야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승정원 일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기록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의 기록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세력이 권력을 잡은 이후 광해군 시대의 기록 일부가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편집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편집의 흔적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의 기록이 유독 짧다면 그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재도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읽는 고급 기술입니다.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봐야 합니다. 기록된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읽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공식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상사의 보고서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자호란. 1636년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7일을 버팁니다. 이 47일 동안의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산성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기록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론,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자는 주화론. 주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설령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 주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싸우면 우리가 진다. 백성들이 죽는다.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전쟁 전략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명분과 생존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는 무릎을 꿇습니다.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을 삼배구고두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승정원 일기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 기록하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더 건조하고 더 짧은 문체, 마치 기록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최대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문체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기록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자의 비극입니다. 기록하는 자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수백 년 후에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이것이 기록의 무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SNS에 올리는 게시물들, 업무 이메일들, 회의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일상에서 쌓아가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모여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기록은 권력입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기록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기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져도 기록하지 않으면 증발합니다. 반대로 기록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전달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승정원 일기를 쓴 수많은 승지들의 이름은 대부분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붓이 만들어낸 이 역사 250만 자의 기록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정원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력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288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강한 왕이 나타나서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갖습니다. 당파 싸움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또 강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강한 리더가 있을 때는 조직이 집중됩니다. 리더가 약해지면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한 리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직이 붕괴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음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생존자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패턴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288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개별 사건만 보면 혼란스럽지만 전체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패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기라는 글자입니다. 아뢰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은 매일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통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무리 현명해도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즉, 왕의 인식은 신하들의 보고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권력자입니까? 왕에게 보고하는 신하입니다. 왕의 인식을 형성하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이것은 현대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CEO에게 보고하는 임원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사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서가 진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장의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진실을 이 역사 250만 자에 걸쳐 증명합니다. 왕의 인식을 형성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인식 형성의 핵심 도구가 바로 기록입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언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언관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직책입니다. 사관원과 사헌부의 관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대로 치면 감사원이나 언론에 해당합니다. 언관들은 왕에게 직언을 해야 합니다.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왕의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유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 언관들 중에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유배를 가면서도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늘 왕에게 직언을 하면 그 내용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됩니다. 지금 당장은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기록이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주는 용기입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 더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진실이 힘을 가집니다. 승정원 일기는 기록이 어떻게 진실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일상의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기록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왕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신하가 왕에게 어떤 선물을 올렸는지, 왕이 오늘 어디를 산책했는지, 심지어 왕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는 거대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일상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기록들이 당시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어떤 것을 즐겼는지, 어떤 것을 두려워했는지, 이것들이 승정원 일기의 일상 기록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매일의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승정원 일기가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것은 한두 번의 특별한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288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정원 일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삼 243책. 이 방대한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백 년 된 붓글씨를 현대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 이 작업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AI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288년 동안의 패턴을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의 건강 상태와 정치적 결정의 상관관계, 날씨와 민심의 관계, 경제 상황과 반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기록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미래입니다. 기록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 수백 년 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쓴 조선의 승지들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기록을 이렇게 활용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기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빠짐없이,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이것이 승정원 일기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승정원 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두 번째, 기록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살아있게 한다. 세 번째, 꾸준한 기록이 위대함을 만든다. 이 3가지는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기록하면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힘이 됩니다. 승정원 일기의 승지들은 붓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키보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기록하라. 매일, 꾸준히, 정직하게. 이것이 288년 된 세계 기록 유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수백 년 후 우리가 지금 남기는 기록들이 발견된다면 그 기록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기억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승정원 일기를 읽는 진짜 이유입니다. 조선의 승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정원 일기입니다. 이 역사, 250만 자, 세계 기록 유산, 인류의 보물. 이것은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평범한 관리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록한 결과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그 꾸준함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오늘 배운 것 하나, 오늘 느낀 감정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승정원 일기를 읽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붓을 드십시오. 키보드를 여십시오. 그리고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288년 된 세계 기록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록하는 자만이 역사가 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승정원 일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